자, 좋았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과서 우리가 앞에서 어디를 배우고 있냐 할 때 뭐라 그럴까 248페이지를 배우고 있었죠. 그죠? 배우고 358페이지를 한번 보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358페이지를 한번 잠깐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은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거든. 그것만 공부하면 돼. 그럼 이제 일단 제가 이야기해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248페이지를 가보세요. 가면은 248페이지에 가면은 거기 아까 전에 우리가 3번에 갈로 열고 1번에 허용되지 않는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지. 맞죠? 네. 근데 24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허용되는 경우 이래 나오지. 답이죠. 그러면 허용되지 않는 거는 4개잖아요. 허용되는 거는 몇 개? 1개. 그럼 1개를 키로 잡고 공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 허용되는 경우에 그 옆에다가 349페이지라고 적으세요. 349페이지, 9페이지. 그래가 첫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 찾았습니까? 자, 그걸 줄 것이에요.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 그래가 옆에다가 전세금이라고 썼어요. 전세금. 249페이지를 보세요. 249페이지. 제일 위에 갈로 열고 이번에 허용되는 경우 첫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 나오죠. 자, 지금 그겁니다. 그래 그 옆에다가 전세금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요. 글자를 잘 봅니다. 출제윤이 말소 등기를 묻는지, 말소 회복의 등기를 묻는지, 권리의 변경 등기를 묻는지 요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전세.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을. 그럼 을은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전세의 저당권은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1의 뭐다? 1. 전세의 저당입니다. 요관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말소 등기를 배웁니다. 말소 등기. 그럼 여기서 주등기, 부기등기죠.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를 공부할 때는 주등기는 그냥 주잖아요. 주. 부기등기는 뭡니까? 종.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를 주종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진다. 주는 그대로 두고 종만 없앨 수 뭐다? 있다. 그럼 한 개의 주가 있다면 종은 여러 개가 돼도 돼야 안 돼요? 돼. 그거 됐죠.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말소입니다. 말소. 이걸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지. 그럼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 따라서 이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성낙서 없으면 말소를 못 하는 거지. 다시 요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처음부터 출발할게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들어와야지. 맞죠? 네.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등기를 못 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1번에 전세가 말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원. 따라서 이걸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은 성낙서가 들어와야만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성낙서 안 들어오면 말소는 못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1번에 전세가 있어요. 1에 1. 전세의 저당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말소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원. 성낙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면 2번에서 1번을 말소했지. 했죠. 그러면 3번에서 1에 1 자동으로 죽어버린다, 안 죽어버린다? 죽어버린다. 그런데 이제 답입니다. 지금은 이제 말소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다시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어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어서 2번에서 1번을 말소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 그럼 성낙서가 들어오면 말소가 돼야 안 돼요? 돼. 안 들어오면 말소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성낙서가 들어왔다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2번에서 1번을 말소했지? 하면 이게 죽었지? 그럼 요거는 자동으로 죽었다, 안 죽었다? 죽을. 그럼 3번에서 이거를 말소했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전세가 잘못 말소가 된 게 잘못. 그 원상으로 회복을 한다. 회복. 뭘 한단 말이고? 회복. 그럼 회복하면 몇 번이 옵니까? 1번. 그거 됐죠? 그럼 여기 무슨 권? 전세. 그럼 이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주등기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답이 뭐냐 이러면 답이 뭐냐면 주등기를 말소할 때는 부기등기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 그런데 주등기가 회복을 했지. 그럼 부기등기도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지. 그럼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말소와 말소 회복의 이해관계는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됐어요. 아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등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등기가 회복을 하면 부기등기도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쉬운 거예요. 쉬운데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1번의 전세금이 1억입니다. 1번의 전세금이 1억입니다. 2번의 저당권이 1억입니다. 2번의 저당권이 1억입니다. 이때 전세금이 1억이거든. 1억이거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들어올 때는 전세금 1억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지. 그런데 이 1억이 2억으로 오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저당권자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무슨 관계이다? 이해.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1에 뭐다? 1. 매덕으로 쓴다? 2억으로 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낙서를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 그러면 3번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매덕이다? 1억. 그럼 뭐 7번을 봅니다. 요 1억은 요거보다 앞이다 뒤다? 앞. 요 1억은 앞이다 뒤다? 뒤. 그럼 전세금은 2억은 맞지?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가서 2억에 낙찰이 됐다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금은 2억인데 일단 1번을 가져가야지. 몇 억 가져간다? 1억. 그럼 저당권자가 몇 억? 1억. 그럼 이 사람 못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 이해가. 따라서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와야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 주등기를 회복을 하니까 부기등기도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죠. 이게 오르락거리면 올리면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 이해.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저등기. 결론은 성낙서가 안 들어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성낙서가 더 안 들어와도 등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1번의 전세입니다.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해서 말소하니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해.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저당이 들어왔다. 저당이. 아니 1번에 말소가 됐으니까 깨끗하지. 3번에 뭐가 들어왔다? 저당.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전세를 잘못 말소했다. 잘못 말소했으니까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지. 회복. 그럼 옛날 번호가 몇 번입니까? 1번. 그럼 여기 1번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새 무슨 권이다? 전세. 그럼 요게 회복을 하면 요게 순위가 밀린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 된다? 이해관. 따라서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 사람이 성낙서 써줄 리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회복 안 됩니다. 좋다. 요거를 그러면 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 너무 굳었는데 자 이리라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뭘 강조를 자꾸 하고 싶으냐 이러면은 이해관계에서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이해관계는 있다며 성낙서가 들어가야지. 성낙서가 안 써주면 등기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싶고, 이거는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지, 안 들어오면 주등기지. 그럼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그걸 지금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가 안 되는 등기고, 이거는 등기가 되는 등기고, 이 말이다. 그럼 요거 좀 전에 말했을 때 요거 잠깐 봅시다. 요게 주등기고 이게 부기등기죠.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지금 말소를 배웁니다. 말소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1번을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성낙서 안 써주면 말소를 못 하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러면 한번 내볼까요?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전세와 저당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제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1번에 전세가 있어. 오케이? 네. 근데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다면 말소. 그럼 이거를 지웠지. 그럼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해. 그러면 이제 3번에 새 저당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1번을 잘못 말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게 자, 보세요. 요거 1번이죠. 1번이 그대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게 요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면. 그럼 요게 회복을 하면 요게 순위가 밀린다, 안 밀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낙서 안 써주면 회복을 못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좋다. 다른 각도로 해봅시다. 칠판을 잠깐 깔아보세요. 이래 보세요. 칠판을 잠깐 깔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렸어. 그럼 저당권 설정을 하고 1억이 됐지. 그러니까 이쪽이 채무자, 이쪽이 무슨 자? 채권자. 그런데 채무자는 돈 안 갚았습니다. 돈 안 갚았다, 이 말. 그런데 마치 돈을 갚은 것처럼 채무 변제 영수증을 위조해가 2번에서 1번을 뭐 시켰다? 말소시키지. 되죠? 그러면 돈을 갚은 거다, 안 갚은 거다? 안 갚은. 서류를 위조해가 말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주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3번에 무슨 권이 들어왔다? 전세. 그럼 전세가 들어올 때는 등기부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니까 요래 나오더라는 말은 이 저당권이 말소가 돼 있잖아요. 그럼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서류 위조해가 말소했다는 걸 이 저당권자는, 이 전세권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흔히 말하는 선이다, 선이 아니다? 선이. 그럼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을이 나는 저당권을 말소시켜주지 않았는데, 오케이? 네. 서류를 위조해가 말소를 했잖아요. 그럼 원상으로 회복을 하고자 한다면 회복을 하자면 1번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까 몇 번이었다? 1번. 그럼 요게 무슨 권이 됩니까? 저당권. 그럼 요게 회복을 하면 요게 순위가 밀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걸 회복할 때는 이 사람은 성낙서가 들어가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면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해결하든지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좌우지간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소와 말소 회복에서는 이해관계의 성낙서가 안 들어가면 등기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나중에 이거를 조금 더 배워야 되거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전에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릴 때 성낙서가 들어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주등기. 그럼 이거는 성낙서가 안 들어와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항상 답은 이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그 정도 해놓고 좀 더 하는 거는 다음 달에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올 때. 그 다음에 이제 249페이지를 가세요. 가면은, 잠깐만 요래 보세요. 그럼 오늘 요것만 딱 알고 가세요. 뭐라냐 할 때, 248페이지에 3번을 보세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낙을 증명하는 등기 나오죠?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5개다.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5까지 있어요, 없어요? 아까 4까지 하고 249페이지까지 하면 5개 맞다, 안 맞다? 맞지? 그 중에 4개는 등기를,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해주는 거는 몇 개? 1개. 그럼 그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오케이. 네, 그럼 그까지만 해놔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9페이지를 갑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거든. 의의를 갑시다. 의의 등기 신청 정보에 줄 것입니다. 등기 권리자, 성명, 명칭, 기록함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의 줄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병기하여야 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국가나 지방자재, 국제기관, 외국정부,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외국민 등 외국인 등의 밑줄을 긋습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이거는 원리 하나만 알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등기 명의인입니다.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가 등기 명의인이에요. 자, 등기 명의는 몇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데, 이거를 제목을 지금 잡아서 아는데 보세요. 제목 들어보세요. 자연인이지, 법인이지, 비법인이.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요 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 나눈다는 거는 자연인이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 있지, 외국 사람 있지, 뭐 재외국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이런 게 자연인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리 됐죠? 그럼 요 등기 명인입니다. 그럼 요 칠판을 보세요. 등기 명인에 뭐라고 합니까? 표시. 요 글자가 또 붙었잖아요. 요게 이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등기 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이고, 등기 명인의 표시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성명이라는 말은 인간은 성명이라고 하지. 맞죠? 네. 여러분들 법인이나 비법인은 성명이라고 그럽니까? 명칭이라고 그럽니까? 명칭. 인간은 주소라고 그러지, 주소. 맞죠? 네. 근데 법인이나 비법인은 주소라고 그럽니까? 사무소 소재지라고 그럽니까? 사무소 소재지. 요 정도는 이해되죠? 인간한테 붙이는 게 주소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민등록번호예요. 아니, 이 원리만 알면 됩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는 답입니다.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있다. 나머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나머지 사람이 등기 명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다, 이 말.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 그럼 의무자일 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리자일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이제부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부여하는 겁니다. 이는 뭐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자는 5명이에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박스로 오세요. 박스로 오면은 제일 밑에 박스 오면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간 나오죠. 그거는 이제 암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옆에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그거는 외우는 거예요. 이제 한 장을 넘기겠어요. 법인 있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군수 구청장.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관서의 장. 이거는 이제 본인이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자, 이거 앞으로 잠깐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오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시장군수 구청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위에는 시도지사가 있지. 맞죠? 그 위에는 장관이지, 장관. 오케이?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국가에게 등록번호를 줄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다면 격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한 장을 넘기세요. 넘깁니다. 법인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이잖아요. 삼성전자 있다면 삼성전자 사무실이 있답다 있지. 본부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재지 등기소에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재외국민입니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입니다.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밑에 거를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법인이 있어 보인다. 비법인이 있어 보인다. 법인. 맞죠? 네. 비법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군수 구청장. 됐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들어오는 사람이다.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을 배우죠. 부동산을 배운다는 거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는 사람이 사고 팝니까? 살려면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와.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됐잖아요. 출입국. 지방 출입국 외국 관서의 장.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외국인은. 나가는 사람이 무슨 부동산을 사고 하는 게고 들어와서 사는 거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러니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7번입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거든. 요거는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 갈로 읽고 1번에 봅니다. 등기 권리자 줄 것이요. 옆으로 갑니다. 주소 줄 것이요. 주민등록번호 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답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답안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줄 것이요.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 줄 것이요. 주소 줄 것을. 그럼 옆에다가 필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등기 의무자가 있고 등기 권리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자, 정리할게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뭐냐?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용도가 다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소를 알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봐야지. 맞다, 맞다? 맞지. 오케이? 다 통과. 주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아니, 이해만 해두면 됩니다. 보세요. 제가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매도인은 양도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매수인은 취득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결론입니다. 둘 다 세금 내야 안 내요? 네. 그럼 둘 다 제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죠? 네. 그러면 이것도 이해하면 됩니다. 항상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하다, 내려갈 때 필요하다,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그럼 권리자일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의무자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기 오세요.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한다는 거 이해했죠? 자, 이때는 요것만 딱 외우세요. 무슨 등기일 때만 한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 아니면 안 한다.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은 제가 좀 전에 양도세, 취득세라는 말 자체가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세금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소유권 이전은 중요한 등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3번으로 큰 2번으로 내려오세요. 판결이라는 말이 찾았죠? 판결. 그러면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아니, 이해를 해두고 가봅시다. 칠판을 잠깐 와봅니다. 판결 옆에다가 이 글자를 적으세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 요거를 적으세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자, 요거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정리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의무자도 제출을 해야 하네요. 해. 권리자도 제출을 해야 하네요. 해. 이 말은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공동. 항상 의무자가 들어가는 등기는 공동이지. 오케이? 네. 둘 중에 혼자 하는 게 뭐고? 단독. 이 혼자는 의무자를 말합니까? 권리자를 말합니까? 권리자. 권리자 혼자 하면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뭐다? 공동. 됐죠? 그러면 의무자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거 판결서죠.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단독.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판결서가 딱 들어가면 단독 신청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 권리자 둘 다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것만 제출해라 이 말. 이때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건만 제출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1번에 보세요. 1번에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필요로 하고 원고 위에다가 을이라고 썼어요. 을. 그래서 소유자를 피고로 알고 피고의 쪽 위에다가 갑이라고 써요. 갑.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줄 것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그 보존등기 명인인 죽었습니다. 피고의 주소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래는 어쩌? 자, 제 손을 잠가보세요. 누가 누구를 대위했습니까? 원고가 피고를. 그럼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구였어요? 피고. 그럼 누구 거 제출해라? 피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 보세요. 요리를 보세요. 예를 들게요. 보세요. 자, 예를 들게요. 갑, 을.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 의무자입니다. 을은 매수인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칠판을 봅니다.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을이 요 갑이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안 해주니까 을이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 그럼 소송을 걸었다. 이쪽이 무슨 거? 원고. 이쪽이 무슨 거? 피고. 자, 다시 할게요. 지금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 안 돼 있잖아요. 다시. 원점에서 다시.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제 을이 매매 대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가 넘어와야지. 여기서 넘어와야 된다는 말은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갑이 등기를 안 해준다 이면 안 해줘. 그러니까 을이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거든. 근데 지금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그럼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부터 돼야 된다? 보존. 그러면 이제 을이 있잖아요. 갑을 대신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까지만 묻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누가 누구를 대위했다? 을이 갑. 다른 말로 하면 원고가 누구를 대위했다? 피고. 그럼 등기부상에는 지금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됩니까? 갑. 그 갑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지금 됐죠? 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판결에 하여 죽었습니다. 등기 권리자가 단독 위에다가 을이라고 썼어요. 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이해했다 안 했다? 칠판을 보세요. 그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갑, 을. 자, 여기 오세요. 자, 보세요. 1번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아까 전에 이 그림에서는 등기된 거였다? 안 된 거였다? 안 됐지. 지금 이거는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면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안 넘기두니까 을이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안 한다? 한다. 등기부상에 이름이 누가 올라갔다? 을. 그럼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됐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그림을 보세요. 그 글자를 보세요. 갑이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판결하여 병이 죽었습니다.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죽었습니다.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러면 글자를 봅니다. 갑, 을, 병이죠. 누가 등기 안 가져오고 있어요? 을. 누가 대신 신청했다? 병.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된다? 을. 그런 말이에요. 맞다, 맞다. 맞죠? 네,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교과서 251페이지를 가볼게요. 251페이지. 대장과 도민이거든. 요거는 이제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1번에 제목만 줄 것이에요. 소유권 보존. 그건 쉽게 합시다. 우리는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지. 소유권 모르게 신청해야지. 되죠? 2번에 줄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대장을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쉬운 겁니다.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입니까? 갑골구입니까? 표제부. 표제부는 항상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대장을 들고 가야 돼요. 한 장 넘기세요. 4번에 멸실등기입니다.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그러면 모르겠거든. 옆에다가 표제부라고 적으세요. 표제부.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하나만 해볼게요.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거든. 자, 여기에 부동산 표시가 있어요. 권리 관계가 있어요. 이게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이외. 조금 추상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세 개가 나와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부동산이지. 이게 이거지. 맞죠? 네. 그림에 보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소유자가 갑이지. 그럼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유권 이외는 이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보면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이거는 부동산입니다. 이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멸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이 없어질 수 있다. 불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 폐쇄에 대한 해 돼요? 해. 이게 무슨 등기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한다. 부동산이 없어졌던 등기가 무슨 등기? 멸실. 그럼 멸실도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에 한다 이 말이에요. 표제부는 항상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거든.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먼저 고치고 고친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갑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없어질 수 있다 없다? 그럼 좋다. 전세권이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소유권이 소멸할 수도 뭐다? 당연히 있는 거죠.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1번에 소유자 갑이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갑하고 을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거 없애야지. 이게 소유권 말소지. 맞아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소를 말하고 싶어요. 이는 멸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 줬지. 전세 기간 끝났지.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우는 게 무슨 등기입니까? 말소. 그럼 결론은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는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이고 권리가 없어졌을 때는 말소 등기를 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표제부라는 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럼 요 멸실도 어디다 간다? 표제. 그러면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표제부 등기할 때는 항상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러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도면으로 오세요. 갈로 열고 1번에는 소유권 보존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갈로 열고 2번을 먼저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 있죠.
그 부동산의 일부에 일부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죠. 부동산 일부자 딱 들어가면 도면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오세요. 소유권 보존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구분 건물 줄 것이에요. 자, 2번으로 내려옵니다. 일반 건물입니다. 일반 건물. 기억입니다. 건물의 소유권물이네 그 건물 대리상에 밑줄 것입니다. 수개의 건물. 수개의 건물. 그럼 여기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로 오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부동산의 일부, 요게 공식입니다. 일부자 딱 들어가면 뭐가 따라다녀야 된다? 도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입니다. 자, 보세요. 보존입니다. 글자를 봅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 건물 소유권 보존,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이런 거 글자만 구별하면 되네요. 글자만.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권 보존이죠. 자, 보세요. 이게 토지입니다. 도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건물입니다. 도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개. 그러면 위치를 표시해야 된다. 낸다. 해. 그러면 제출해. 그러면 이것도 공식입니다. 아파트라는 말만 딱 들어가면 무조건 도면은 같이 다닙니다. 아파트. 여러분들 아파트는 공공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복도가 어떻게 생겼고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비상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계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각각의 호수마다 구조가 어떻게 빠졌고 다 알아야 돼요. 그럼 아파트는 공식입니다. 뭐 가져오라? 도면.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거는 칠판을 보세요. 이 글자 구별하는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래. 이거는 건물, 시작, 수개의 건물, 구분 건물,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런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통과. 그 다음에 이제 253페이지로 가세요. 제 손을 봅니다. 이걸 답을 먼저 내놓고 할게요. 도면은 컴퓨터로 그려가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나 자연인과 비법인은 종이에 그려가도 돼.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했죠. 도면은 컴퓨터로 그려가야 된다는 거는 컴퓨터로 작성해 오라 이 말이야. 그런데 자연인과 비법인은 종이로 해도 돼. 그러면 법인은 반드시 도면을 뭘로 가져오라? 컴퓨터로 그려라. 여러분들 보세요. 법인 정도가 되면 도면을 컴퓨터로 그릴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자연인은 안 될 수 있잖아요.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컴퓨터 못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입니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러면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지. 그럼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시험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항상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인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됐죠? 네. 그러면 정리합니다. 좀 전에 제가 그랬죠. 자연인과 비법인은 종이로 그려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반드시 뭐로 가져오라? 도면을 컴퓨터로 그려오라. 전자문서로 해오라 이 말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자, 그럼 책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 도면의 제출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시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시다. 줄 긋지 마세요.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도면은 죽었습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도면을 죽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 그러니까 기업 죽었습니다. 자연인 니어 기업 그대로 옆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감 잡았죠? 네. 그럼 동그라미 3번을 전체를 줄 거 보세요. 법인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